네, 정부가 어제 내놓은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, 이 주택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이 월세 세입자의 세액 공제를 확대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또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전세 시장의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월세 지원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걸까요? 소득에 따라서 이전의 환급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. 표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자,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연봉이 3천만 원 근로자인 경우 50만 원 매달 월세를 살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. 기존에는 이제 소득 공제 방식이었죠. 60% 공제를 통해서 세금 21만 6천 원을 돌려받았는데요. 이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뀌면 세금에서 10% 공제를 적용받아서 6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. 4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연봉이 4,500만 원인 근로자가 50만 원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는 54만 원을 환급받고 있었는데요. 앞으로는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6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되죠. 자, 이번에는 연봉이 6,500만 원인 근로자입니다. 5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을 경우 지금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는데요. 바뀌는 세액공제에 따르면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럼 전세 세입자들 월세로 바꾸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. 전세 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월세로 바꾸는 게 조금은 유리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금리와 금액에 따라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. 자, 반대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? 한 달에 80여만 원을 월세로 받고 있는 집주인을 예로 들어보면요. 1년 임대 소득이 1,000만 원 정도니까 현재는 소득세 75만 원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. 하지만은 이제 70만 원을 내면 됩니다. 오히려 줄어든 셈인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. 법적으로는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지만 그동안 안 냈던 세금을 이제 내야 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겠죠. 그래서 이 월세 자체가 다시 또 월세 입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월세 자체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